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UFC 302 대회에서 펼쳐졌던 션 스트릭랜드와 파울로 코스타 간의 대결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리뷰를 하기 전에 이슬람 마카체프와 더스틴 포이리의 리뷰에 대해서 그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영상 앞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유튜브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 또 저야 격투기를 좋아하고 그냥 운이 좀 많이 좋아서 격투기 쪽에 일을 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방송에서 해설을 하고 또 체육관 운영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인에 불과한데, 저를 그냥 좋게 봐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제가 좋은 에너지로 받아서 너무 좀 더 열심히 해설 준비도 하고 격투기를 더 연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해설에 대해서 제 해설을 보고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막 좋다고 해주신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제 해설을 봐와 주셨다든지, 오랫동안 응원해 주셨다든지,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면 그런 그 말씀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또 해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출발을 해본다면, 코스타 대 스트릭랜드의 대결, 대중적인 재미는 그래도 메인 이벤트에 비해서는, 마카체프와 포이리에 간의 경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게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었죠. 야유도 좀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파울로 코스타가 갖고 왔던 카프킥 3발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스트릭랜드가 사우스포로 바꿨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바로 다리를 좀 막 들어주면서, 그리고 앞차기를 날려주면서 파울로 코스타의 그 카프킥을 경계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전진 압박형인데 앞차기 그리고 이 다리 들기가 추가가 된 스트릭랜드의 전진 압박 대, 그 다음에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아웃파이팅을 하되, 그러면서 특유의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킥 및 펀치 기습을 노리는 파울로 코스타, 이 구도로 쭉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흘러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승부를 갈랐던 건 제가 보기에는 션 스트릭랜드의 디펜스였어요. 티가 그렇게 세게 안 났을지 몰라도 션 스트릭랜드의 디펜스가, 수준 높은 디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격을 다 방어해내면서 자기의 쪽으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경기를 다시 보시면 코스타가 이날 했던 션 스트릭랜드를 놀라게 했던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프킥, 그리고 페레이라가 그 션 스트릭랜드에게 했던 문법을 그대로 갖고 나왔죠. 카프킥 차주고, 그 다음에 바디샷 날려주고 강하게, 그 다음에 레프트훅으로 올라가고, 이거 다 스트릭랜드가 한 번씩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시면, 경기를 쭉 보시면 한두 번 허용한 다음에는 그 후에 추가 허용을 세게 한 게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디펜스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거의 AI 같은 거죠. 처음에 모르는 게 약간 좀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도 이게 일단 한번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엔 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 후반에 보시면 코스타가 레그킥을 맞추는 장면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초반과 달리, 초반에는 놀라서 사우스포를 바꾸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맞았어도 경기 후반에는 그냥 오소독스 자세 유지하고 계속 전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고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처가 100% 안 됐어도, 체크를 100% 안 됐어도 일단은 어느 정도 보고서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눈에는 인상 깊었고, 중간에 나왔던 크로스 체크, 오른발 킥이 나왔는데
왼발로 보통 막는데 오른발을 들어서 막았죠. 크로스 체크 해주는 거. 거기에 코스타가 깜짝 놀랐죠. 다리가 그렇게 좀 예상치 못하게 상대 정강이에 내 정강이가 차다가 부딪히게 되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순간 뭐 깜짝하고 밀려옵니다. 거의 뭐 신경치료 받으실 때 그 치통이라든지 뭐 진짜 빡 전기 지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엄청난 순간적인 고통이 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포커페이스 유지했던 코스타가 그 순간에는 뭐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크로스 체크 기술을 쓴 스트링랜드도 대단했지만 거기서 포커페이스 상당 부분 유지해낸 코스타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션 스트링랜드의 스타일을 보면 자, 이게 스트링랜드예요. 이게 코스타. 코스타는 이렇게 앞중심으로 있는데 스트링랜드는 뒷중심으로 있어요. 중심을 뒤로 놔요. 근데 그러면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심은 뒤로 놓고 전진 압박합니다. 전진 압박하면 상대가 뒤로 물러가다가 공격하면 살짝 요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딱딱 잘 칠 거 치고 또 여기서 뭐 큰 거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살짝 빠졌다가 또 들어가고 엉키면 클린치에서 또 되게 세요. 튕겨내고 또 다시 압박. 공격하면 살짝 흘려내고 다시. 여기서 공격하는 게 되게 세지 않아요. 그럼 같이 받아. 이런 식으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타도 중간에 앞차기를 쓰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약간 중심을 50대 50으로 놓거나 약간 앞으로 중심을 많이 나온 코스타 쪽이 데미지가 큽니다. 코스타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움직이다가 스트링랜드가 탁 치고 들어가면 폭 하고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트링랜드는 뒤로 젖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다가 코스타가 앞차기가 나오면 뒤로 젖혀진 상태로 들어가다가 앞차기가 나오는 순간 싹 빠지기가 편해요. 이래서 같이 앞차기를 차도 데미지가 좀 덜 합니다. 킥을 받아내기가 스트링랜드의 자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코스타는 돌진형 자세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 가위바위보로 MMA의 가위바위보로 따진다면 이 구도에서 스트링랜드 코스타죠. 이 구도에서 코스타가 스트링랜드에게 레슬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타가 생각보다 레슬링이 약한 것에 더해서 스트링랜드가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레슬링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클린치가 되게 셉니다. 이거는 숨겨진 강점이에요. 되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되게 스트링랜드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션 스트링랜드를 공략하려면 레슬링이 웬만큼 좋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레슬링으로 붙을 때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기 때문에 바로 딱 붙기가 힘들어요. 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나 옛날에 브록 레스너 헤비급의 레스너처럼 슈팅 자체가 빠르지 않으면 뒤로 젖혀있는 사람을 갑자기 레슬러가 여기서 확 붙기가 힘들어요. 근데 붙으려고 하는 순간 살짝 빠졌다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레슬링 실력이 좋으면. 이 딱 순간 MMA에서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레슬링은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 레슬링하고 이 점은 또 다릅니다. 레슬링은 그레코나 자유형이나 뒤로 밀리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중심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션 같은 경우는 스트링랜드는 뒤로 빠지면서 있다가 들어오는 상대를 딱 상대하는데 요 약간 0점 몇 초의 여유 때 내 자세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레슬링 실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랜드의 되게 숨겨진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파울로 코스타전 이번에서는 그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코스타가 레슬링이 좀 구려서. 근데 앞으로 레슬러들하고 할 때 이 점들이 되게 크게 스트링랜드의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보는 션 스트링랜드는 약간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개천에서 용이 그냥 난 게 아니라 노력으로 약간 이무기가 용이 되어버린 케이스예요. 이무기가 운이 좋아서 용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비늘을 떼고 용으로 막 자기가 자기를 조각칼로 갈고 막 닦아서 긁어내서 용이 된 케이스예요. 운동신경이 제가 보기에 운동신경은 싸움은 잘하는데 운동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소위 진짜
운동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울로 코스타가 운동으로 따지면 운동 능력은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순수히 격투기를 통해서 다져진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했던 디펜스도 컨디셔닝을 통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수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이 중심에는 그 유명한 스파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션 스트릭랜드는 흔히 스파링 세게 하는 세게충 그러면서 막 비판받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션 스트릭랜드란 인간의 격투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운동 중독자예요. 스파링 중독자예요. 그러면서 누구든 피하지 않고 스파링을 계속 미친 듯이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스트릭랜드의 저도 해설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특히 페레이라와의 경기 때 제가 UFC 해설로 복귀한 다음에 스트릭랜드 자료를 다시 쭉 저도 모아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파링을 약자들만 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약자들을 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리스펙을 받은 사람은 약자든 강자든 매너를 갖춰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익스트림 커트워의 동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센 사람한테도 똑같이 절대 약자 코스프레 하지 않고 합니다. 수많은 글로리의 세계 최고의 킥복싱 단체죠. 현재 K1이 없는 지금 글로리의 수많은 킥복서들과 킥복싱으로 스파링하고 복서들 데려와서 복싱으로 스파링하고 그리고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마고마드 안칼라에프 그리고 이온 쿠텔라바 이런 위체급의 선수들과 레슬링으로 MMA로 끝까지 스파링을 하는 사람이 션 스트릭랜드입니다. 제라드 캐노니어와의 경기 전에 스트릭랜드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대부분의 미국 선수들은 약한 선수라고 스파링 많이 하고 스파링 약하게 하는데 나는 안칼라에프, 쿠텔라바, 유리 포로와스카 그리고 프란시스 은가누 등 이런 괴물들과 맨날 치고받는다. 그래서 제라드 캐노니어가 그렇게 인자강이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사이즈의 상대와 싸우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세게충은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니에요. 안 빼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파링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고메도프 이런 사람들하고 스파링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래플링도 되게 셉니다. 아까 레슬링 세다고 말씀드렸죠. 디플레션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테이크다운 당해도 포지션 회복하고 일어나고 이런 MMA 선수적인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다만 스트릭랜드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미들급으로 와서 정상급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눈에 많이 못 봤을 뿐이에요. 저는 스트링랜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스트링랜드는 진짜 뭐 피지컬적인 훈련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MMA 종합격투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스파링을 되게 좋아하고 스트링랜드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격투가지만 저도 약간 이과인데 참고 삼아서 제가 예전에 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 제 레슬링의 스승님들이 계신데 그 제 레슬링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보다 나이로는 동생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루용에 가서 국가대표 훈련을 하고 이제 국제 시합을 했는데 인도인가 이란인가 어디 선수하고 했는데 졌어요. 제 스승님이 한국 대표로 나가서 진 거죠. 뭐 세계선수권 같은 그런 대회에서 얘기를 했대요. 지고 나서. 그러면서 태릉 선수에서 받는 본인의 훈련을 막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 인도인가 이란 선수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레슬링밖에 안 한다고.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자기 레슬링만 한다고. 아, 레슬링 얼마나 하냐 하니까 하루에 막 뭐 7시간, 8시간 레슬링만 해서 결국 자기는 한 2만 시간 이상 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 스승님이 되게 회의감이 들었대요. 아니 나도 옛날에는 레슬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오히려 태릉 선수촌에 가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웨이트하고 뭐하고 또 막 뛰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레슬링 시간이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합에 가서 느꼈던 거, 그리고 그 시합뿐만 아니라 딴 데 가서 느꼈던 거, 이게 레슬링을 더 했어야 됐는데, 결국은 레슬링인데, 이런 생각이 시합 중에도 들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피지컬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시합 중에 들었었대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갈려요. UFC 선수들 중에도 스트링랜드처럼 스파링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파링을 상당히 이제는 줄이고, 되게 피지컬 같은 것에 주력하고, 다양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스파링 쪽을 하자는 쪽이에요. 주짓수의 마르셀로 가르시아도 피지컬 안 하고 스파링만 하는 쪽이에요. 저도 약간 아재니까 올드스쿨이네요. 주짓대로도 말씀드리다 보니. 근데 가르시아와 함께 활동했던 파블로 포포비치라는 그 주짓대로가 있습니다. 되게 근육질이고 힘도 좋고 그런데 가드 패스 게임이 되게 좋은데 포포비치는 컨디셔닝을 또 되게 중시하고 웨이트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스트링랜드는 제가 말씀드린 레슬링이면 레슬링, 격투기면 격투기. 레슬러는 레슬링을 많이 해야 되고 격투기 선수는 격투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은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 삼아 이거는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마디로 자세가 스트링랜드는 간지가 좀 별로 안 나죠. 강한데 강한 티가 좀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알렉스 페레이라나 이스라엘 아데사나에 보면 막 간지가 졸졸 막 철철 넘치잖아요. 그런 카리스마가 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내공은 절대 안 뒤집니다. 엄청난 고수입니다. 스타일에서 좀 공격의 그 무기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역시 공격은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가 강한 스타일이에요. 펀처 중에 스트레이트 펀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많은 선수들이 스트레이트 잘 치는 사람이 있고 훅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잘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치우쳐져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잘 치는 사람들, 전설적인 무하마드 알리도 저는 이쪽 과라고 봅니다. 알리가 스트레이트를 그렇게 잽과 스트레이트를 잘 쳤지만 훅과 어퍼컷을 똑같이 그런 파워로 쳤느냐, 그런 아름다움으로 쳤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거 K1의 챔피언 피터 하츠도 이쪽 과예요. 스트레이트 과예요. 정말 진짜 스트레이트는 일품이었는데 훅 같은 거 칠 때는 약간 피터 하츠는 엉성해 보이기까지 했었죠. 반대로 훅 쪽을 보면 당연히 마이크 타이슨이죠. 타이슨 물론 잽 같은 건 잘 쳤지만 스트레이트의 파워보다는 훅과 어퍼컷의 파워가 되게 강했죠. 이렇게 나뉩니다. 알리의 라이벌인 조 프레이저도 당연히 이 훅을 잘 치는 과고요. 션 스트링랜드는 스트레이트가 되게 좋은데 펀치력이 절대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펀치력은 안 센데 체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볼륨을, 개수를 많이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계속 전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스트링랜드는 레그킥을 굉장히 레그킥이에요. 그 앞차기를 굉장히 앞차기를 좀 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섞어주면 스트레이트 선수는 어차피 그 킥과 좀 섞어줬을 때 굉장히 그 효용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이 앞차기 스트링랜드가 섞어주면 되게 좋을 거고 반대로 상대들은 이번에 코스타전을 보고 레그킥을 갖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카프킥을. 근데 원래 스트링랜드 같은 뒷중심 놓은 스타일들이 카프킥을 차면 좋다라는 게 통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아까 AI가 또 말씀드렸죠. 워낙 스파링 및 실전 경험이 많은 MMA 고수라서 이번 경기 치르고 나서 카프킥에 대한 디펜스가 저절로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컴퓨터 보면 저절로 막 업그레이드 될 때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스티븐 톰슨과 같습니다. 스티븐 톰슨 스타일이 옆으로 서 있고 이렇게 통통 뛰고 있기 때문에 레그킥으로 차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차기 힘들잖아요. 수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전형적으로 날아올 카운터에 대한 역카운터를 많이 준비해놓고 디펜스를 준비해놨기에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상으로는 과거 스트링랜드에게 패배를 안겼던 알렉스 페레이라 같이
긴데다가 파워까지 센 사람을 만나야 스트링랜드가 좀 타격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뒷중심을 놨는데 이 뒷중심을 놓은 이점이 상대방 앞중심 놓으면 상대방이 때려도 뒤로 빠지면서 흘린다는 건데 이게 길어가지고 딱딱 닿아버려요. 파워펀치나 킥이. 이러면 이제 스트링핸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고 파워까지 써야 되는데 그게 페레이라 말고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아데사냐마저도 스트링랜드에게 무참히 당했었던 이유는 리치는 길어도 그런 페레이라의 파워나 공격성, 과감함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데사냐는 스트링랜드를 공략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까다로운 스타일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번에도 나왔지만 저지들의 이 판정단의 지지를 100% 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번에 보고 딱 떠오른 게 옛날에 호레의 마스비달이 떠올랐어요. 마스비달이 완전 스타로 커리어 후반에 등극하기 전에 맨날 스플릿 판정으로 지곤 했었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막 했었어요. 아, 판정 진짜 지겹다. 나는 매트릭스처럼 상대 공격이 다 보이는데 나 왜 내가 졌다고 하냐. 그러다가 커리어 후반에 마스비달이 인기가 막 터져가지고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스플릿 판정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스트링랜드에게 마스비달의 그런 예전 마스비달의 향기가 좀 납니다. 앞차기에 대해서 그 스트링랜드 에릭 닉시 코치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원래 뒤플래시전에서 프론트킥을 준비했었거든요. 양발 프론트킥을 준비했는데 많이 못 써서 아쉽다. 준비한 이유가 세 가지다. 첫 번째, 뒤플래시 못 붙게 막으려고 하는 거. 붙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 두 번째, 뒤플래시 체력을 갉아먹는 거. 바디 계속 차주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저지들에게 잼 말고, 스트링랜드의 특기인 잼 말고 좀 더 다양한 무기, 앞차기를 날려서 좀 더 다양한 무기를 쓰는구나 라는 인상을 줘서 스트링랜드 쪽으로 점수를 주게 하려는 게 세 번째 이유였다고 그래요. 앞차기를 쓴.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도 저지 중에 한 명이 저쪽으로 그만큼 이상하게 줬죠. 제가 보기엔 그럼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뭘 추가할 것이냐가 굉장히 스트링랜드 입장에서는 좀 걱정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이 스타일 자체가 이 MMA 스트링랜드 뿐만이 아닙니다. MMA 정상급 선수는 이게 거의 미묘한 예술 작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치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터치 하나 잘못하면 그 작품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레슬링 넣어보자. 아니면 과감하게 잽잽 한 다음에 투하고 그 다음에 훅까지 뭐 파워훅을 넣어보자.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가는 이미 다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만든 스타일인 건데 거기다 잘못 넣었다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스트링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파링 중독자, 격투기 중독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의식적으로 좋은 거, 무의식적으로 내가 좋은 거 다 이미 들어가가지고 나온 지금 완성작이란 말이죠. 이 완성작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정상급 선수니까. 네, 이미 너무 정상급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마스터피스에다 뭐 덧칠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 모나리자 그림에 코스염 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파울로 코스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션 스트링랜드보다 훨씬 더 운동 능력 좋습니다. 파워 훨씬 세요. 스피드 더 빨라요. 힘도 더 세요. 근데 이런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파울로 코스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레고 그 부속들이 레고 그 조각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야. 되기만 하면 금으로 된 레고인데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멋진 상품이 안 됐고 아직 원석이에요. 원석에서 상품으로 뚱땅 하면서 가는 중인 거예요. 미세한 세공을 더 거쳐야 되는 거죠. 전에 보면 파울로 코스타하고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요엘 로메로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둘 다 격투가로서 아주 진짜 세밀하게 막 작업을 해서
정말 세공을 거쳐서 쫙 완성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이아몬드들이에요. 인자강들이에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는 들어가서 그 로메로를 뭐 거침없이 들어가서 파워로 부숴버렸는데 오히려 그런 파워는 좀 덜할지라도 박력은 덜할지라도 더 수준이 높은 종합격투기 게임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완성해낸 이스라엘 아데사냐, 로버트 휘테커, 그리고 이번에 션 스트링랜드, 이들에게는 다 무너졌거든요. 이 파울로 코스타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되게 코스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런 정상급의 격투가들도 결국은 완성품으로 누구나 그럼 다 스트링랜드나 뭐 누구처럼 다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약간 둔탁하고 우악스러운 사람은 커리어 끝까지 우악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제레미 스티븐스 보세요. 제레미 스티븐스 아시죠? 그 우악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우악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데릭 루이스 보세요. 계속 우악스러운 사람으로 은퇴할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공을 거쳐서 딱 예쁜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종합격투기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스트링랜드에게도 오고 코스타에게도 올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코메인 이벤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